은희 씨, 오늘은 그냥 나를 믿으세요. 하면서 그의 뜨거운 손이 내 몸에 닿는 순간 오늘 사연은 63세 박은희 씨의 사연입니다. 두 남자 사이에서 타오르는 욕정이냐, 마음의 위로냐, 진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난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박은희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쑥스럽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만 연애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 같은 나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 못 이루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남편이 고인이 된 지도 벌써 5년이 되어 가네요. 아이들 셋 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제법 컸습니다. 다들 엄마 이제 편히 사세요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 오는 게 전부지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그런 게 시든다고 하는데 저는 왜 요즘 더 허전하고 더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갱년기도 한참 지났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간절해진 것 같아요. 혼자 밥 먹을 때마다 누군가 맞은편에 앉아서 오늘 국물이 참 시원하네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서점에 들어갔는데 참 아담하고 포근한 곳이더라고요. 책 냄새가 좋아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 서점 사장님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 이런 책은 혼자 읽기 아까워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천천히 골라보세요. 그분이 바로 상철 씨였어요. 올해 65세,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깨가 듬직하고 목소리가 참 부드러운 분이에요. 머리는 반백이지만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늘 단정한 셔츠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은 그 서점에 가게 됐어요. 책을 사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누군가 저를 어르신이 아니라 은희 씨라고 불러주고 오늘은 어떤 책이 좋을까요? 하고 물어봐 주는 게 좋았거든요. 상철 씨는 참 세심한 분이에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날 생강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 오시더라고요. 은희 씨, 혼자 사시면 몸 관리가 어렵잖아요. 해서 이런 건 같이 나눠 마셔야 제맛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쁠 때도, 남편이 아플 때 간병하느라 힘들 때도 항상 제가 누군가를 챙기기만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 저를 챙겨주니까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인생이에요. 상철 씨와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탁구 동호회에 나가게 됐거든요. 운동도 좀 하고 사람들도 만나라고 큰딸이 권해서요. 거기서 민호 씨를 만났어요. 62세인데 정말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힘차고 탁구를 치는 모습이 참 역동적이었어요. 첫날 같은 조가 됐는데 제가 공을 못 받으니까 바로 옆에 와서 자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은희 씨, 아직 40대 같으신데요? 탁구는 처음이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간만에 여자로서 기분이 좋았어요. 애들 엄마, 며느리, 시어머니로만 살다가 누군가 저를 그냥 여자로 봐주니까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민호 씨는 상철 씨와는 정반대였어요. 상철 씨가 조용한 강물 같다면 민호 씨는 활활 타는 모닥불 같은 분이었어요. 탁구 치고 나면 항상 은희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하고 물어보시고 맛있는 식당도 많이 알고 계시고 이야기도 재미있게 하셨어요. 어느 날은 은희 씨, 우리 지방대회 나가볼까요? 혼합 복식으로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안다고 했더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은희 씨는 아직 젊어요.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두 남자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감기가 심하게 와서 몸살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민호 씨한테 오늘은 탁구 못 나가겠어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요? 빨리 나으세요 하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상철 씨였어요. 손에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은희 씨, 몸이 편찮으시다니까 미음 좀 끓여왔어요. 혼자 계시면 더 서러우시죠? 제 앞에선 그냥 기대세요.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애들도 바빠서 안부 전화도 못 하는데 이렇게 직접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시다니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밥을 해준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미음을 저에게 떠먹이면서 상철 씨가 입맛이 없으시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혼자 아픈 게 제일 힘들어요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주르르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호 씨는 저를 즐겁게 해주지만 상철 씨는 저를 돌봐주는구나. 둘 다 소중하지만 뭔가 다르구나 하고요. 그런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지방 탁구 대회에 나가게 됐는데 민호 씨와 같은 호텔에 투숙하게 된 거예요. 대회가 끝나고 저녁 먹으면서 소주를 좀 마셨나 봐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날 밤 민호 씨 방에서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은희 씨, 오늘은 그냥 나를 믿으세요. 하면서 그의 뜨거운 손이 내 몸에 닿는 순간 그동안 잠자고 있던 마음속 욕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내 몸을 온전히 그에게 맡겼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그의 몸은 단단했고 힘줄의 결과 갈라진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며 마치 활활 절정으로 타오르는 모닥불의 뜨거움이 몰려오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나는 정말 자신이 젊은 여자가 된 것 같아 시간이 멈추길 바랬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호 씨가 은희 씨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친구들과 좀 더 있다가 하면서 시큰둥하게 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온 문자가 은희 씨, 어제는 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네요.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확 식었어요. 아, 그분한테는 그냥 한순간의 재미였구나. 저는 온 마음을 다했는데 그분한테는 그저 그런 거였구나 싶어서 너무 허전했어요. 몸은 뜨거웠는데 마음은 더 차가워졌어요. 그 일 이후로 마음이 복잡해서 탁구장도 안 나가고 서점도 피하고 있었어요. 상철 씨한테 어떤 얼굴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지. 그런데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민호 씨가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난 거예요. 우산도 없이 비에 젖은 채로요. 은희 씨, 나 정말 미안해요. 그때 너무 무심하게 굴었죠? 다시 시작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분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호 씨를 현관으로 들이려는 순간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상철 씨였어요. 서점 문을 닫고 나오던 길에 저희를 본 거죠.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상철 씨 얼굴이 참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 씨한테 죄송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분은 화가 났는지 에이, 은희 씨, 너무하네 하면서 가버렸고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상철 씨한테 전화를 걸어보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서점 앞을 지나가도 들어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봤어요. 민호 씨와 있을 때는 정말 설레고 재미있었어요. 젊어진 것 같고 여자로서 매력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데 왜 마음이 허전했을까요? 상철 씨와 있을 때는 특별히 심장이 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편안했고 안전했고 소중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아플 때 미음 끓여주시고 감기 걸렸다고 생강차 가져다 주시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면 뭔가요? 어느 날 저녁 냉장고에 혼자 먹을 국거리가 하나 남았더라고요. 콩나물국을 끓여서 혼자 먹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 국을 누군가와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사랑은 불꽃처럼 활활 타는 게 아니라 매일 함께 국 한 숟가락 떠먹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었구나 하고요. 그래서 어느 새벽 용기를 내서 서점으로 갔어요. 아직 문은 열지 않았는데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상철 씨가 책을 정리하고 계시는 게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한참을 밖에서 서성이다가 상철 씨가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시면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은희 씨, 추운데 왜 밖에 계세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오히려 제가 춥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상철 씨 하고 불렀는데 그 다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냥 조용히 물어봤어요. 상철 씨, 제 옆자리가 아직도 있나요? 상철 씨가 잠깐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면서 항상 있었어요. 은희 씨.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주르르 났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구나 하고요. 그날부터 상철 씨와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요. 일주일에 2번 서점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끔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요. 어느 날 상철 씨가 은희 씨, 된장국이 먹고 싶은데 혼자 끓이기는 너무 많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끓여드릴까요? 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상철 씨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제가 된장국을 끓이는데 상철 씨가 옆에서 파도 다듬어 주시고 상 차리는 것도 도와주시더라고요. 은희 씨, 이렇게 둘이 함께 밥 차리니까 참 좋네요. 음식도 더 맛있는 것 같고. 정말 그랬어요. 똑같은 된장국인데 혼자 끓여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 이게 함께 한다는 건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같이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집에서 밥도 해 먹고 하고 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큰손자가 와서 할머니, 요즘 되게 젊어 보여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했어요. 할머니가 좋은 분을 만났다. 손자가 깜짝 놀라더니 진짜요? 할머니도 연애해요?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솔직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야, 사랑은 나이가 있는 게 아니란다. 다만 할머니 나이의 사랑은 젊을 때와는 좀 달라. 불꽃같이 활활 타는 게 아니라 매일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아플 때 돌봐주는 그런 사랑이지. 손자가 그런 것도 사랑이에요? 하기에 그런 게 진짜 사랑이란다 했더니 손자가 할머니 멋있어요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연히 민호 씨를 만났어요. 마트에서였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은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잘 지내고 있어요 했더니 그 서점 아저씨와 잘 되셨나 보네요 하시는 거예요. 약간 씁쓸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호 씨,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도 아직 여자라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랑을 택했어요. 했거든요. 민호 씨가 뭐가 다른가요? 하기에 설레는 사랑과 편안한 사랑이요. 저는 편안한 사랑을 택했어요 했더니 민호 씨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그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네요. 행복하세요 하시더라고요. 헤어지면서 생각해봤는데 민호 씨도 나쁜 분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찾는 사랑이 달랐을 뿐이죠. 그분은 아직도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사랑을 찾고 계시고 저는 이제 잔잔한 강물 같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상철 씨가 서점 문을 닫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제가 무 들어간 소고기국을 끓였는데 오늘 국물이 참 시원하네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행복했어요. 이게 제가 그토록 원했던 거구나 하고요. 누군가 제가 끓인 국을 맛보고 맛있다 하고 말해주는 그런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요. 상철 씨가 은희 씨, 사랑이 뭔지 아세요? 하고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밥처럼 매일 먹는 따뜻한 국이더군요.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제 마음을 딱 표현한 것 같았어요. 맞아요. 뜨거운 순간보다 함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더 그립더라고요 했더니 상철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함께 국 끓여 먹어요.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나이 든다고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사랑의 모양이 달라질 뿐이죠. 젊을 때는 불꽃같이 타오르는 사랑을 원했지만 이제는 촛불같이 조용히 타면서도 오래가는 사랑이 더 소중해요. 아픈 날 미음 한 그릇 끓여주고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나눠 쓰고 매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하고 안부 물어주는 그런 사랑이요. 혹시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 있으시면 용기 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아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찾으세요. 불꽃 같은 사랑도 좋지만 매일 함께 국 한 그릇 나눠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사랑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상철 씨가 설거지를 도와주고 계세요. 은희 씨, 내일은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하시면서요. 이런 게 행복이 아니면 뭔가요? 사랑은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밥처럼 매일 먹는 따뜻한 국이더군요. 63세에 다시 태어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찾으신 박은희 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우리 인생의 어느 시기든 늦은 때란 없으니까요. 삶의 깊은 이야기, 여러분의 소중한 순간들, 꽃게 사연이 함께하겠습니다.